진실을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5번째로 기소한 데 대해서 민주당은 정치 탄압이라고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세를 지속하면서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동시에 여당에선 야당을 비난하는 데 몰두할 게 아니라 바로 지금이 쇄신의 골드타임이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신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신지호 부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과 25일로 예정된 위증교사 사건 모두 무죄를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판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민주당의 상태를 보니까요, 집단적인 확증 편향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희망적인 시나리오도 중요하지만 네. 그 반대의 경우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민주당 내에서는 뭔가 잘 안 풀리는 희망적 시나리오에 반대편인 그 절망적 시나리오에 대한 것은 아예 입에 올리지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당내 주요 인사들이 네. 그냥 무죄를 확신하는데 거기에 대한 법리적, 과학적 증거는 취약하고 이런 집단적 확증 편향 상태에서 25일 1심 선고를 맞이한 게 아닌가 보여지고, 25일 위증교사 역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집단적 확증 편향 얘기하셨고 거기에 이제 정치적 수사도 섞여 있을 거다 이런 약간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자, 국민의힘 오늘 재판 지연 방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 재판 진행 경과를 집중 모니터링해서 재판 지연을 감시하겠다, 막겠다 이런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사법부 압박 아닐까요? 저희는 전혀 다르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 헌법 103조를 보면 법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네. 우리 헌법 103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판사를 겁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여야 할 판사에게 이 다중의 위력을 이용해서 엄청난 외압을 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 당으로서는 이 헌법 103조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해야 되겠다. 그 차원에서 이 모니터링 팀을 발족한 것입니다. 네, 헌법 103조 수호 차원에서 모니터링도 시작을 한다 말씀하셨고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을 당 차원에서 지원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가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였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 확정되면 선거 비용 434억 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선. 네. 국민의힘 이게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왜 그런 겁니까? 저희 당의 일부 인사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공식적으로 당의 입장은 아니고요. 네.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김문기 씨를 모른다, 골프를 치지 않았다, 백현동 인허가는 국토부 협박에 의한 거다. 이거는 민주당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행위 아니겠습니까? 네. 민주당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행위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비를 충당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업무상 횡령의 소지가 있다. 이런 정도 문제 제기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은 내년 예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하고 특정 업무 경비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재확인했는데 네. 민주당의 논리는 이겁니다. 사용 내역을 제출하라는 국회 요구를 검찰이 끝내 거부했기 때문에 국민 혈세를 지키는 차원에서 전액 삭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를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쓰고 있는데 네. 이제 민주당의 이 예산 삭감이야말로 검찰이 그러한 저희들이 볼 때는 증거와 법리에 따른 그 처분이었는데 그 기소 행위는 네. 그거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이다. 예산에 네. 정치적인 그 감정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고요. 신지호 부총장님께서 최근에 사자성어 하나 만드셨어요. 그게 많은 언론을 통해서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그 사자성어 다름 아닌 주명 야동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낮에는 뭐 아주 확실한 찐명 행세를 하던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사수해야 된다. 이런 네. 찐명 행세를 하는 분들이 밤이 돼서 혼자 있거나 아주 친한 네. 다른 동료와 있게 되면은 동요하는 이런 현상이 이제 주명 야동 아니겠느냐 네. 하는 건데요. 아마도 저는 이제 공직선거법 항소심이 내년 2월 내지 3월, 2, 3월 경에는 그 결론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이 주명야동은 급격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그간 뭐 물밑에서 이렇게 있던 움직임들이 항소심이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주명 야동의 숫자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물밑에서 움직이던 것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비판에 지나치게 매달린다. 너무 쉽게 반사 이익만 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재판은 이제 사법부가 하는 거니까 좀 진중하게 기다리고 정부 여당이면 여권에 제기된 의혹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먼저 해소하고 쇄신하고 민생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 신지호 부총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100번 동의하고요. 네네. 이 반사이득이라는 게 본질이 불로소득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의 이번 1심 선고 결과가 저희 당이 뭐 자력으로 노력해서 쟁취한 그런 성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불로소득이나 바라고 있으면 그 한마디로 양심불량이죠. 또 집권 여당의 자세도 아닐 겁니다, 아마. 그렇죠. 네. 무책임한 네. 양심불량이고요. 지금 민생 경제가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이럴 때 정말 그 민생 경제에 전력 투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삶의 여건을 개선시키는 쪽으로 당장 좀 더 속도는 약간 더디더라도 네. 이런 진정성 있는 노력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저희 당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자, 한동훈 대표도 뭐 반대 이익에 기대거나 오버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했고 네. 뭐 일부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 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그런 얘기했고 차분한 대응 강조했다고 하고요. 특히 신지호 부총장님은 앞으로 6개월이 쇄신의 골드타임이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그런 말들이 가진 배경이랄까요? 이런 건 뭘까요? 그 향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요. 네. 공직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5개 재판을 이제 4개 재판을 받고 있고 이제 하나가 더 추가가 됐는데 네. 가장 먼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게 지난 15일에 있었던 공직선거법 재판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최종 결론이.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향후 6개월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시한부 정치 인생을 살고 계신 거다. 시한부 정치 인생. 네, 예. 그런데 이 이재명 향후 6개월간 이재명 대표 체제는 유지가 됩니다.
네. 유지가 되니까 민주당은 거당적인 차원에서 이재명 방탄에 전념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향후 6개월간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에 전념하는 요때가 정말 하늘이 보수 정치에 준 천재 일우의 기회다. 이 6개월 동안 저희 당은 민생경제 우상향을 위한 변화와 쇄신의 그 전력을 다하면 네. 참 저희 당 입장에서는 참 그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씀이셨군요. 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대표는 어제 이제 한국노총을 찾아서 정년 연장과 5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협의를 했습니다. 조만간 당 차원 민생특별위원회 꾸리고 현장 방문도 강화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당답게 일을 하겠다. 좀 네. 어떻게 막 서로 정쟁만 하는 이런 데서 좀 벗어나서 차별화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한국노총도요. 보면 이제 뭐 저희들이 자본가들 힘 있는 부자들을 위한 정당 아니냐 하는 게 네. 이제 기존의 보수 정당에 더 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인데 네. 한동훈 대표는 강강약약 정신 아닙니까? 강강약약,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이 관대한 그 강강약약이기 때문에 네. 이 노동 문제를 대할 때도 그 강강약약 정신에 입각해서 또 저희 당에서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네. 그런 것들을 아마 모색하기 위해서 한국노총을 찾아가서 좀 허심탄회한 대화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민들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특히 자영업자들 되게 많이 힘들다고 하고요. 자, 네. 저희는 지금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이목은 당장은 좀 이렇게 네거티브한 공세에 이렇게 귀가 솔깃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좀 이렇게 그것 정치 싸움이라 그럴까요? 그런데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되는데 자, 민생과 정책 행보 같은 포지티브한 이슈들을 부각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신선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특별히 준비하고 계신 방향이라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네, 저희 당내 여러 브레인들이 그런 네. 그 지금 정책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네. 조만간 하나 둘씩 이제 뭔가 이제 한동훈표 민생 그 정책 또는 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하나 둘 이렇게 국민들께 이제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저희들이 수일 내로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발족을 해서 네네. 한동훈 대표가 직접 지휘를 하면서 이 현안들을 좀 일일이 챙기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네. 곧 발족한다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자,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중남미 다자외교 순방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은 물론 개각에 다시 관심이 쏠리는 그런 상황인데 자, 우리 신지호 부총장님 보시기에 네. 당에서는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인적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예산 법정실이 다음 달 2일입니다. 네네. 그 이후에 그 인적 쇄신을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지난번 대국민 기자회견 때 약속을 하셨으니까. 네, 예. 근데 좀 비교적 큰 폭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들이 봤을 때 네. 저거는 좀 돌려막기용 인사가 아니냐, 새로움이 없다, 이런 느낌보다는 뭔가 좀 상당히 뭐가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이 인사가 또 메시지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쇄신 인사가 돼야 된다. 총리와 장관이 바뀌는 걸 보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심기일전해서 네. 이제까지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둬왔지만 더 이제 심기일전해서 민생 우상향을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이런 사람들을 픽업을 했구나 하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책임 총리제, 그다음에 책임 장관제, 총리와 장관들이 일정한 자율적 권한을 가지고 소신 있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스템도 차제에 좀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추가적으로 하나 여쭤보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2년 몇 개월씩 된 장관들이 있습니다. 뭐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행안부 장관이라든지 보건복지부 장관. 근데 보건복지부 장관은 또 의정 갈등, 의료 개혁하고도 이제 관련이 돼 있고 대통령실이나 어떤 정부 입장에서는 또 이거를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는데 또 외부적으로 보여줘야 될 그런 필요성도 지적하는 분들이 있고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뭐 개별적으로 어떤 특정 장관의 진퇴 여부에 대해서 교체 여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가 않을 것 같고요. 네네. 아마도 이제 뭐 상당 폭의 개각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건데. 그리고 국민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본인과 한동훈 대표의 부인 등 장인 장모까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자, 당내 친윤계를 중심으로 당무감사 같은 당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미 여러 사람이 수사기관에 그 고소고발 조치를 했고요. 네. 경찰 수사가 개시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예, 그러니까 이 실체적 진실을 좀 신속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요, 이 경찰 수사가 당무감사보다 일단 속도면에서 훨씬 빠르고요. 네. 예, 당무감사는 또 당원인지 아닌지 여부 뭐 이런 것들을 또 그 외부에 공표하는 것이 정당법 등 그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는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면 되는 문제인데 사실은 이 의혹 제기는 네. 저희 당내에서 촉발된 것이 아니고요. 외부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당외 인사들이 이거를 문제 제기하고 뭐 이렇게 이슈 파이팅 하는 것을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분들은 윤한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한 갈등에 기생하려는 네. 그런 인사들인데 그런 외부 세력이 정치적 분탕질을 위해서 이 의혹 제기를 시작한 것인데 네. 유감스럽게도 저희 당의 일부 인사가 그런 외부 세력의 정치적 분탕질에 좀 부안해동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네. 경찰 수사를 통해서 다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네. 아까 출연했던 김경진 전 의원은 이거는 경찰 수사를 할 일도 아니고 당무감사를 할 일도 아니고 누구나 어떤 자기의 의견을 당원 게시판에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 뭐 그런 의견을 또 가진 분도 있었고요. 자, 지금 네네. 현실적으로 그 고발 조치가 이루어지면요. 네. 저희 그 법 체계상 경찰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군요. 그래서 경찰 수사에는 지금 착수한 상황이고 네네. 지금 방금 말씀 중에 어떤 그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사이를 어떻게 좀 벌려놓으려는 일종의 이관계라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양쪽은 잘 노력하고 있다고 좀 보십니까? 저 회견 이후에? 예, 그렇게 지금 그 슬록 오랜만에 이제 당정 관계가 좀 네네. 의기투합을 하고 변화와 쇄신, 국정 쇄신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서로 이제 스크럼을 짜고 가려고 하는데 네. 왜 요 타이밍에 이런 그 문제 제기, 의혹 제기를 통해서 당내 분란을 초래하는지 이게 외부 세력 발입니다. 네. 자, 0419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뉴스레터 짱 열심히 듣다 보니 내 눈에 대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티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정치인들의 자세가 실망스럽습니다. 많은 세비를 받으면서 국정을 이런 식으로 다뤄도 됩니까?
그리고 이제 불만을 좀 나타내 주셨고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조국 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내놓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부총장님도 네. 신지호 부총장님도 보셨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내놓은 탄핵소추안 초안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한 운동권 3학년 수준의 탄핵소추안을 만들었구나. 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네네. 탄핵 사유에 이 탄핵 사유가 되려면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인데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가 오염 처리수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라든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그 대통령의 제2요구권 그걸 행사했다 해서 탄핵 사유로 이렇게 억지로 갖다 붙인 거 보면 네. 아마도 그거를 숙성을 시킬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건지 네. 자세가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이 운동권 3학년 수준의 습작 정도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하면 야권은 이달 말에 이제 재표결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부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 압박을 이렇게 계속하는 건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과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신지호 네. 부총장님도 그런 점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저는 100% 동의하는데 아까 이제 6개월이라고 하는 시한부 정치 인생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 사이에 이 모든 것을 이뤄내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시간적 제약이 엄청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간이 좀 흐르면은 아마 민주당 내에서 이런 시도에 대해서 이제 체념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서도 여당 입장에서도 쇄신의 골든타임은 잊지 말자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퇴근길 당신과